자, 우리 구레몬물이 9강 완성 냉장고와 전에 6강입니다. 우리가 구레마탑 10강을 했고요. 주제 주로 및 12강은 챕터가 보니까 챕터 6 어휘 영어의 첫 시작, 영어의 생초, 처음부터 영어. RCC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70분 동안 듣기부터 독해까지 한 회분의 영어 모의고사를 연습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기르고 실전과 같은 긴장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시험을 치면서 내가 긴장했을 때 어떤 실수를 하는지, 또한 긴장감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 긴장감을 연습하다 보면 실전에서는 여러분도 전혀 긴장감 없게 수능을 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수능을 칠 때 무척 긴장이 되었는데요. 막상 시험이 시작하자 매주 했던 연습이 도움이 되었는지 전혀 긴장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사실 수능 시험에서는 중요한 것이 시험의 난이도뿐만 아니라 시험장의 분위기나 시험장에서 느껴지는 긴장감 또한 한몫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매주 RUTC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치면서 열심히 연습했더니 실전에서는 전혀 긴장감을 느끼지 않고 시험을 칠 수 있었습니다.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분명히 사고방식이 있었을 건데, 이거 사고방식이란 거는 몇 시간 지나면은 까먹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방금 막 푼 1시간도 안 돼서 푼 그 문제들을 선생님께서 다시 봐주신다는 것을 통해서 저희는 저희 사고방식을 기억하고 선생님의 사고방식과 대조함으로써 내가 어느 부분에서 틀렸고 어느 부분은 선생님하고 맞고 이거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내가 70분 동안 실제와 같이 모의고사를 치고 고연아 선생님께서 오셔서 한 회분의 모의고사를 해설 강의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내가 푼 문제를 바로 해설 강의를 들으니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바로 기억이 나서 내가 풀었을 때 했던 사고방식과 고연아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비교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사고가 틀렸는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지를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틀린 문제를 그날 바로 오답노트 하면서 선생님께서 하셨던 풀이와 내 풀이를 비교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리딩 스킬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를 보완하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얻은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공부 이전의 마음가짐 그리고 자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다른 과목에 굉장히 영향이 많이 가고 또 거기에 따른 결과도 좋은 것 같아요. 1등급부터 7등급까지 1등급은 선생님의 흐름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7등급은 단어를 몰라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모든 것에는 정성을 들여야 돼. 알겠니? 해야 되는 게 30가지라면 그 30가지 중에 대충 해야 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해야 한다면 정성을 들여라. 나봐. 그 해야 되는 모든 것 중에 대충 해야 될 건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이야. 영상에서 굉장히 전달하고 싶은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이제 빠르게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데일리 카드를 노란색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의 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쓰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재학생용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설명해 오신 분들 중에서 재학생 학부모님 아니신 분들도 많고 또 재학생 학부모님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늘 다 놔두고 가셔야 되는데 이게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3개월 동안의 데일리 카드 쓰는 겁니다. 하루에 학원에 오면 오늘 컨디션이 어땠는지, 단어 시험 몇 점 받았는지, 수업 전 테스트는 몇 점, 수업 후 테스트는 몇 점, 그런 기록들을 다 해야 되고 오늘 제가 하는 강의 시간에 아이들에게 했던 많은 메시지 중에 조금 전에 저 영상이 저도 저렇게 편집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 영상은 제가 고3 수업을 할 때 그 수업 시간에 제가 그냥 했던 얘기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편집이 돼서 나온 부분인데 학생들에게 저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 제가 메시지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게 30가지라면 그중에 대충 해야 될 거 하나도 없다. 무조건 확실하게 해. 이런 메시지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글은 그냥 글일 뿐이고 책은 책일 뿐이고 내 가슴에 부딪힌 그 말이 바로 메시지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를 쓰는 칸이 있고 나의 적용을 쓰는 칸이 있고 오늘 수업을 듣고 어떤 부분을 깨달았는지 하는 부분을 쓰는 칸이 있습니다. 물론 남학생들이 저 창문 닫아주세요. 남학생들이 잘 못 쓰기는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중학교 1, 2학년들도 굉장히 잘 쓰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처음부터 잘 쓰는 학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어떤 아이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아무 소용없어. 절대평가는 90점 이상 안 넘으면 안 되는 거고요. 상대평가일 때 1등급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하나 틀리거나 다 맞는 학생, 특히 분당에서 제일 잘 치면 수능 전체 3개 틀렸거든요. 3개 틀리면 서울대 의대를 가는데 그때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수능 3개에서 10개까지 틀린 학생들 거의 제가 가르쳤는데 2명 정도가 1등을 했는데 그중에 1명은 제가 안 가르친 학생인데 그 학생은 서영고 학생이었는데 그 아이도 의대를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학생은 전과목 학원을 안 다니고 수능을 3개 틀려서 그 대학 갔다고 하더라고요. 1명은 이제 저 이로빈 학생 돌마고 3학년이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애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수능보다 쉬운 건 없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수능이다. 따라서 수능은 반드시 5개에서 10개 미만으로 틀린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스카이를 간다. 아이들한테 1등급은 너무 쉬운 것이야. 반드시 수능은 5개만 틀리면 돼. 이러면 애들이 깜짝 놀래. 영어도 50개 틀릴 것 같은데 갑자기 5개만 틀리면 돼. 이러니까 애들 놀래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순수하냐면요. 학생들한테 어떤 선생도 5등급이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학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레벨 테스트 치면. 얘는 이래서 못하고 저는 저래서 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모든 학원의 설명에서 저도 옛날에 해봤어요. 모든 설명에서 뭐라냐면 학교 시험지 다 보여주면서 분석합니다. 맞죠? 그러면서 시험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3등급도 잘한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학원 설명인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닙니다. 애들은 반드시 충분히 9등급도 5등급도 1등급이 될 수 있고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넌 무조건 1등급 할 거야 이러면 아이들이 어떠냐면 데일리 카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는 1등급을 할 것이다. 그 한 줄 딱 써대가 어떤 남학생들이. 내가 뭐야 이러면 자기가 이제까지 살면서 너 영어 1등급 할 거야. 이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슴에 너무 와닿았대요. 그래서 자기 너무 감동이다. 이게 벌써 몇 명째인지 모릅니다. 잠깐 2주 수업하면서 아이들한테 넌 이래서 안 돼가 아니라 넌 무조건 1등급 할 수 있어. 영어보다 쉬운 건 없어. 얼마든지 가능해. 내가 무조건 해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더 힘이 없는 것 같고 저는 왜 기적을 만들었을까? 말은 결과를 분명히 맺고 결실을 맺는다고 저는 믿거든요. 학생들에게 내뱉는 모든 말들이 결실을 맺기 때문에 대학을 보냈을 때 영어만 잘 가르친다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전과목을 잘해야 됩니다. 전과목을 잘할 때 고3들은 고2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자기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내려가는 이때가 있거든요. 뭔가가 전체적으로 내려갔을 때는 대화해보면 마음과 생각이 다 힘듭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힘들었을 때 다시 이 아이를 끄집어서 올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전에 높은 단계보다 좀 더 끌어올리고 조금 더 내려갔을 때 또 끌어올리는 요 타이밍을 누가 하느냐. 이게 대학을 보내는 코치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그 역할은 어떤 학원에서도 어떤 과목을 듣는 학원 원장들도 해주지 않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걸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갔고 또 대학을 가서도 찾아오고 군대 가서 정말 100일류가 됐을 때 엄마한테 바로 안 가고 저한테 오는 그런 아이들 정말 많았고요. 저도 정말 제자들이랑 술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뭐 애들 결혼해서 애 낳고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요렇게 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요게 아이들에게 메시지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한 것이 이런 결실을 맺지 않았나. 지금 영어 커리큘럼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사실 시간표 얘기하고 커리큘럼 얘기하고 교재 얘기하는 거는요.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준 약간 낮은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얘기 쭉 해도요.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제 경험상 우리 학원은 아까 조은주 원장님 저희 이제 이번 주부터 저희가 함께 하실 조은주 원장님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 건데 원장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애들 왜 이렇게 열심히 듣냐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저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럴 수가 없어. 어떻게 애들이 다 집중하지? 어떻게 중딩들이 이렇게 다 집중,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다 집중. 그런 분위기가 당연히 돼야 되는데, 힘은 있는 자만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힘은 전념되고, 전달되고, 전파되고, 이 공기와 분위기를 압도합니다. RUTC는 다녔다고 하면 무조건 1등급, 망했다 2등급. 이게 저희 학원 별칭입니다. 학생들이 지어준 건데, 오전에는 저희가 망해도 2등급의 주인공 어머니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RUTC 얘기도 조금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진짜 망해도 2등급. 여기 왔다 하면 1등급이 아니어도 1등급인 것처럼 앉아서 공부하고 1등급인 것처럼 필기하고 그런 거인 것처럼 소프 테스트를 패스하고 구현하게 사인받고 윙크하고 가는 이렇게 압도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많은 강사들을 채용해서 썼지만 강사들한테 애들이 왔을 때는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줘야 되는 거다. 그렇게 피곤한 표정 짓지 말고 아파도 참아라. 아프면 죽든가 똑바로 해야 된다. 학생들에게 전혀 피곤한 기색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최고의 전문성이고 그 아이들이 수강료를 내고 학원에 와서 3시간 수업을 듣는데 그 3시간 중에 단 1분도 헛소리를 하지 않고 2시간을 완벽하게 수업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런데 제가 너무나 많은 경험상 사람은 바뀌지 않고 키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분당에서 모든 수업을 제가 직접 하기로 마음을 먹고 월화수목금토일 수업을 하면서 이 영상 시스템이 완성이 된 겁니다. 지금도 중학생들이 저렇게 수업을 듣는데 제가 가서 얘기했어요. 중학생들은 어떤 선생님이 와서 강의 잘하는 사람 분당에 너무 많죠. 중학생들 수업은 너무 쉽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들어가가지고 3시간 동안 부정사 수업하라 그러면 부정사 수업 좀 하면서 아이들을 조금만 재미있게 하면 아이들 전부 다 깔아러 넘어지고 재미있어하고 선생님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생님이 얼마만큼 실력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진심이고 수능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래머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이들은 모릅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1등급은 거의 다 알 수 있겠죠. 저런 아이들 저희는 뭐 고3 실전 모의고사 하면 80% 이상이 1등급 아주 똑똑한 아이들 학교에서 전부 다 전과목 1등급 하는 아이들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이들 알죠. 하지만 중학생들 특히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이라도 등급이 낮은 아이들은 저 선생님이 도대체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없는데 학원을 가면 모든 원장들이 고3이나 상위권만 가르치고 중위권이나 하위권 또는 다른 학년을 가르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얼마든지 선생님이 들어와서 수업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것 오케이. 근데 선생님 수업을 들을 거면 선생님 수업을 이걸 듣고
다른 선생님 수업 들을 거면 다른 선생님 수업 듣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의 강의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입필승의 영어 1등급을 하기 위해서 4가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강의고, 두 번째는 관리고, 엄마야 너무 앞에서 찍는데, 자, 세 번째는 경력이고,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 4가지를 전부 다 시스템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강의를 잘해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경력 너무 중요합니다. 입시 경력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력보다 더 중요한 건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진짜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학원을 다시 하려고 하느냐. 특히 학원 원장들이 저에게 질문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학원 운영 노하우를 설명하는 강좌가 있는데 총 200시간이 넘고요. 한 몇백만 원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전국의 학원 내놓으라는 원장님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학원 운영을 탁월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강의를 듣는데, 그 원장님들이 저희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50명에서 100명까지 제주도까지 오시는데, 정말 제가 분당에 오픈한다고 4개월 전에 얘기했더니 전부 다 반응이 그걸 왜 하냐? 도대체 왜 하냐? 도대체 왜 하냐? 라고 다 얘기하십니다. 전부 다 하기 싫어 미치겠다 이 말이죠. 하기 싫어 미치겠다 이 말은 저는 너무 이해는 되는데, 이해가. 그래서 저한테 여러 명이 특히 분당에서 600명 이상의 학생 수를 가지고 있는 원장님께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왜 하려고 하냐고 도대체. 왜 하냐고 도대체. 그만큼 빡센 일이다. 그만큼 짜증나는 일이다. 너무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이만큼 우리가 잘하는 걸로 돈 벌 것도 없으니 한다. 전부 다 그런 분위기인데, 저는 결론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학부모님들한테 내가 아무리 다 설명해도 소용없다. 여러분들의 최고 인생의 행복은 뭐세요? 저는 나이는 조금 들었지만 아이를 낳을 나이는 지났잖아요. 그런데 자녀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최고의 행복은 자녀다라고 해도 맞겠죠.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의 가장 큰 행복은 뭔지 말씀드릴까요? 저희 가족과 저희 남편과 저희 같이 사는 사람들은 정말 다 알고 있고요. 진심으로 그거에 대해서 저에게 말도 안 되게 존경을 하는데, 저는 제가 가장 행복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좀 이상하시죠? 저는 어떤 걸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가 안 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랐을 때, 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답답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코칭을 하냐에 따라서 그 학생을 죽일 수가 있고 살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로도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살리는 것, 아이들을 살려내는 것, 제가 가르쳐서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는 것. 일단 아이들은 성적이 올라야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야 공부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인정을 받아야만 그때부터 뭔가가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무리 제가 너 열심히 해, 너 성공할 수 있어, 아무리 동기부여 안 됩니다. 성적 안 오르면 동기부여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해가지고 무조건 성적이 나오게끔 만드는 이유도, 성적이 나와야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죠. 그러면 저는 열심히 최선을 가르치는 것도 이거와 일맥상통한 일입니다. 열심히 가르쳐서 이 아이가 눈빛이 달라지고, 내가 몰랐던 걸 깨닫고, 쌤 설명 너무 좋아요. 너 너무 명쾌해. 너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 나로 인해서 아이들의 성적이 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아지고 해결되는 그 과정들의, 그 아이들의 표정을 보는 것,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학생들을 가르쳐서 결과물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아니면 아이들의 성적이 됐건 무엇이 됐건 그것이 저를 가장 자극합니다. 제가 자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이름이 제자고요. 학생을 나만큼 진심으로 치열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실력까지 확실하고 경력까지 확실하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제 양심에 손을 얹고 STC 학원보다 완벽한 학원은 없고 2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원에서 강의를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관리 철저하게 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경력 많다?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애들 좋아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4가지는 반드시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시험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중간고사 잘 쳤다. 한 번의 성공입니다. 이 한 번의 성공으로 성공할 수 없죠.
성공이 계속돼야 됩니다. 성공자의 습관과 체질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뭘 해도 성공해야 됩니다. 시험만 쳤다 하면 잘 쳐. 시험만 쳤다 하면 잘 쳐. 무조건 하는 것마다 잘해. 이게 시스템이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시스템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Success System. 학원 이름이 STC인데 Success System, 성공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을 훈련한다. 한 번만 시험 잘 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계속 잘 치는 것을 훈련하는 곳이다. 여기는 강의를 듣는 곳이 아니다. 강의를 잘하는 사람 많아도 철저하게 관리하기 힘들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경력까지 있는데 사람까지 있어. 이게 다 같이 시스템이 돼가지고 수백 명의 학생들 학년 구별 없이 어떤 학생들이 오더라도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든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것인데 그 기적은 시스템 전문가인 제가 성공 시스템을 훈련시켜 온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강의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예를 드는 게 가장 좋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김연아 선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김연아 선수가 강의를 자기가 스케이팅 하는 거에 대해서 할 얘기 너무 많겠죠? 그러면 세계적인 선수 3명 앞에서 30분 동안 강의해봐라 이렇게 하면 아마도 자기가 아는 게 많으니까 30분 동안 잘 떠들 겁니다. 뭐 가르쳐줄 거 너무 많잖아요. 약간만 딱 해도 오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러면 가르칠 게 너무 많겠죠. 영어 잘하는 사람, 국어 잘하는 사람, 수학 잘하는 사람이 학생들 앞에서 1시간 떠들어라. 제가 조금 심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노동으로 때우는 거죠. 학생들 앞에서 강의로 때우는 걸로 수강료를 받는 것. 학생들 앞에서 강의로 때우는 것.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 강의 시간 때우는 것이 강사에게 제일 쉽습니다. 그걸로 여러분들이 수강료를 내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연아 선수가 만약에 곧 죽는다.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래서 당신이 1시간 동안 뭔가를 보여주면서 전 세계에 있는 이 피겨스케이팅의 꿈나무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커리큘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 커리큘럼의 한 단계에 1시간을 촬영한다. 그래서 PD와 작가들이 다 모여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고 나서도 그 커리큘럼 중에 이 한 강의가 남는 거라고 한다면 그 김연아 선수는 100시간을 준비해서 메이크업과 표정과 어떤 농담을 해야 될지 어떤 정신적인 얘기를 해야 될지 자기가 힘들었을 때 어떻게 이걸 이겨냈는지를 준비해서 1시간을 한 편의 영화처럼 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수업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강의를 몸으로 때우는 것이 실강이고요. 강의 잘하는 사람의 강의에 실강만 들어서 성적이 오른다면 실강하는 곳에 보내시면 되죠. 성적은 오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1, 2등급 하는 애가 맨날 1, 2등급 하다가 약간 떨어지고 약간 더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데 강의만 들어서 학생들은 절대로 안 되는데 그 강의조차도 그 시간을 때우는 선생님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 시스템을 하라고 얘기했더니 선생님들 원장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무 빡세다 이거. 옛날에 고3 들어가가지고 강의 한 2시간 하니까 엄청 편했는데 영상 틀어주고 갑자기 질문 받고 애들 수업한 거 채점하고 이러니까 미쳐버리겠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원에 가서 꼭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전화해 보셔도 됩니다. 국어학원, 수학학원, 영어학원 할 것 없이 학원에 딱 전화해서 우리 아이가 누구누군데 국어학원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그 원장이 아무리 강의를 잘하든 말든 그 강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이에 대해서 문법은 어떻고 문학은 어떻고 비문학은 어떻고 파트별로 정확하게 이 아이를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학원에서 확인하고 있을 수 있는 건 딱 2가지일 겁니다. 출결 그리고 과제 잘해온다. 이 정도일 겁니다. 절대 그 아이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원장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영어학원 다시 오픈한다 했을 때 제가 뭐 오픈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이제 가맹학원이 갑자기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분당에는 본원이 없는데 전국에 생긴 거예요. 요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라 이렇게 제가 1년간 고민하다가 오픈을 하게 됐는데 원장님들한테 지금 수강료 얼마 받으십니까? 뭐 30 얼마, 40 얼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 한 명 한 명 분석해서 그 아이의 성향까지 파악해가지고 단어는 어떻게, 문법은 어떻게, 독해는 어떻게, 그래서 내신은 왜 이렇게 등급이 나오고 모의고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12월까지 얘는 어떤 학습 플랜으로 공부를 해야만 목표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원장이 한 명의 데이터와 파악을 하는 것에 수강료를 10만 원씩 더 받으면 할 거냐? 미쳤냐? 이게 원장들의 반응입니다. 미쳤어요 그걸 하게? 말이 안 된다. 100만 원 줘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제가 그거 하잖아요. 저희 학원이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모든 수업들, 제가 천일문으로 가장 강의를 많이 했는데
천일문 책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천일문 인문하고 기본 있죠. 천일문 기본 문장 보면 너무 쉬워가지고 무슨 이런 문장으로 수업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천일문 문장이 고3 수능을 가리키는 선생이 강의를 할 때는 자, 이 문장의 동사 찾아. 이 동사는 세 가지를 따진다. 수, 시제, 태. 이렇게 갑니다. 아무리 쉬운 문장을 가리켜도 그 문장으로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것까지 가리키는 게 고3 선생님이고 이 쉬운 문장을 가지고 야 얘들아 이건 주어지 이거는 동사야 이거는 보여야 자 이 형식 이렇게 하는 천일문 수업이 있고 천일문 문장을 가지고 누가 어떻게 수업하느냐에 따라서 수업의 질과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제가 천일문 책으로 왜 천일문을 했냐면 다른 어떠한 설명이 갖다붙어 없이 문장만 첫 문장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첫 문장으로 했는데 그거를 제가 분당에서 8년 동안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다 강의를 했고요. 그 강의를 했을 때도 뭐 200명씩 제가 수업을 계속 해왔는데 특강도 굉장히 비쌌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도 제가 성에 안 차서 그렇게 완벽하게 수업, 저 페이지도 거의 외워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완벽하게 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왔을 때 제가 그 당시 했던 표정과 농담까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다시 건물에다가 스튜디오를 만들고 그 스튜디오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30분 단위로 끊어서 어떤 부분은 빨간색으로 필기 하고 어떤 부분은 노란색으로 필기 하고 어떤 부분은 딱 했을 때 화면에서 팍 뭐가 나오고 제가 어떻게 애들한테 얘기해서 이 신경을 다 집중시켜서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걸 완전히 머릿속에 다 넣고 집에 가는 수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완성하고 완성한 저의 천일문 인문과 기본 강좌가 천일문 인문이 32강이 있고 기본이 40강이 있습니다. 이게 30분짜리 기준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솔직하게 천일문 기본 이 강의를 완강을 했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1등급 나와야 정상입니다. 네, 1등급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완강을 해서 1등급을 나오게 만드느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학원은 성적을 내려고 학원을 보내는 거고 어떤 학원에서도 아이가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아이들의 문제점만 얘기하라고 저는 그 원장은 뭐 저는 개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성적이 오르려고 학원을 가는 게 맞는 거니까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 수업을 해주는 게 맞는 거고 그거에 맞는 관리를 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원장님들이 딱 들어가서 하루에 3시간을 수업하면 3시간을 위해서 만약 그런 원장 없지만 10시간을 준비해서 3시간을 완벽하게 공연처럼 수업을 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그 선생님은 숨이 차고 힘들고 모든 것들이 이 강의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강의를 듣고 모든 질의응답은 누구에게 하죠? 예, 조교에게 할 겁니다. 조교가 명문대 조교를 쓰면 시급이 15,000원이고요. 문제 좀 만들면 13,000원이고요. 채점만 하면 10,000원입니다. 그런 명문대 조교들이 수학학원도 국어학원도 다 질문 받아주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 부분도 성에 안 차서 저희 RUTC 동시에 7개 층 700명 다닐 때도 제가 모든 질문은 구현아에게만 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당연히 질문은 저에게만 하는 것이 저희 학원은 원칙입니다. 어떤 선생님도 학생이 질문했을 때 대답하면 잘립니다. 대답하면 안 됩니다. 왜냐?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는 5 동사기 때문에 ing를 쓰면 안 된단 말이야 라고 가르쳤는데 그 선생님은 딴소리 하면서 해석으로 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최선호 학원에서 15년 동안 고등 내신 했다는 선생님 면접 보고 정말 잘할 것 같아 시강도 하고 해가지고 그 선생님 채용했는데 그게 뭐 벌써 10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용을 해가지고 수업을 딱 시켰는데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 1학년 애들 내신을 하는데 말이죠. 애들이 시건방지게 남자애들 몇 명이 스물스물 교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깜짝 놀라가지고 뭐 이렇게 건방진 자식들이 다 있어 이러면서 개의를 하는데 애들이 쌤 못 듣겠어요.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이죠. 더 중요한 것. 저의 천일문 수업을 들었죠. 그리고 저의 그래머 스킬 수업을 들었죠. 이건 이래서 정답이야.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부정사에 이렇게 밑줄이냐 아니면 투를 빼고 뒤에 있는 동사 원형만 밑줄이냐에 따라 출제자가 물어보는 거 다르고요. 만약에 투부정사 앞에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BPP로 수동태라고 칠게요. 그러면 투부정사 앞에 수동태가 있으면 출제자가 물어보는 거 딱 하나입니다. 투부정사의 시제 물어봅니다. 투 뒤에 거에 밑줄 꺼져 있으면 딱 하나를 물어봅니다. 동사 원형 쓸래? ING 물어보는 거. 투부정사 앞으로 가서 동사 있는데 이 본동사가 7종류가 있고 이 7종류에 따라 투부정사의 정답은 달라집니다. 투부정사의 밑줄일 때 출제자가 물어볼 수 있는 대한민국 수능에서 출제될 수 있는 거, 내신에도 출제될 수 있는 거, 토익과 토플까지 8개 원리입니다. 8개 원리입니다. 이 8개 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은 투부정사란 말이야. 명사중용법, 형사중용법, 부사중용법. 그러니까 중학생들 100점 한 애들 또 순진하게 또 명사중용법, 부사중용법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망하는 건데 이렇게 가르치는 수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최선호하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든가 말든가 뭐 풀이를 하니까 애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고 결국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됐냐면 선생님 그냥 저희 내신 혼자 하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안 돼요? 아니 어차피 이거 자료 주고 선생님 그냥 공부해가지고 선생님이 저희한테 맞는 시험지를 만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원래대로 하란 말이야? 엄마들이 내신 수업 안 단다고 분당고 언제 수업이냐 계속 이래가지고 제가 선생님들을 채용했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원래 저희 내신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지금 RUTC와 SC 달라진 점은 구현아가 내신 수업을 한다. 이게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저는 내신 수업을 한 적이 없는데 저희 학원에 전부 1등급만 다녔던 이유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저희 학원 다녔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전부 1등급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신을 안 했는데 고1이 1등급이 많으니까 학원에 와서 등록을 하고 왔는데 전부 다 시험지로 문제 푸니까 그 분위기에 적응하는 아이들, 좋아하는 아이들은 상위권 아이들. 상위권 아이들은 학교별로 모아놓고 수업하는 거 싫어합니다. 아이들은요 5등급이면 4등급이 돼야 되고 4등급은 3등급 돼야 되니까 자 일단 너는 5잖아. 자 지금 단어랑 해석은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변형되면 해석을 못하네. 그러면 요것만 풀자 해서 거기에 맞는 걸 주고 해오면 그 다음 걸 주면 되죠. 그리고 3등급이면 3등급이 왜 2등급이 안 되는지를 찾아가지고 그 부분만 하면 되죠. 그리고 그 학생이 와가지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험지를 치고 여기서 학생이 얘기했겠지만 저희 학원의 아이들이 성적을 잘 받은 이유는 시험을 매일 훈련하기 때문인데 학원에 오면 시험 닥칩니다. 어떻게 치냐? 1시간 반 동안 쳤거든요. 학교 시험 유형을. 그러면 애들이 시험 딱 쳤는데 저한테 딱 오죠. 오늘 내신 테스트 학원에서 만든 테스트를 80점 받았다. 그럼 학교에서 8점 맞는 거고 9점 받으면 9점 맞는 거고 이렇게 저희는 시험 문제를 만드는 것에 시간과 노력과 돈을 써서 내신 시스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 달라진 점은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들은 내신을 해줘야 된다. 애들이 너무 불안에 떠니까 그거를 본문 수업을 한 번도 안 해주면 애들이 당황해하니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번에 3년 만에 다시 학원을 오픈하면서 낙생고 1학년 내신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거 좀 더운 거 아니에요? 에어컨을 여기 좀 켜주세요. 그 낙생고 내신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냥 고백 하나 할게요. 여기 낙생고 이거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핀셋 강의 준비했던 겁니다. 이 핀셋 강의 시험 문제 어디서 출제될지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낙생고 시험지예요. 낙생고 시험지 50점이 평균입니다. 80점 넘으면 1, 2등급 나온다는데 낙생고 시험지를 30회 이상 봤거든요. 1년치 4번, 작년 거 4번에 8번 이렇게 봤는데 분석할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가지고 100점 안 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들더라고요. 고1 내신 계속하면 뛰어난 강사도 실력이 떨어지겠다. 이게 수능을 가르치는 선생은 맨날 EBS 매해 나올 때마다 그거 장난 아니거든요. 한국말로 해석을 해가지고 말해도 말을 끼를 못 알아듣고 애들이 이거는 이래서 이러니까 언어를 잘해야 된단 말이죠. 국어가 어려운데 고1 모의고사는 전부 스토리텔링이에요. 뭐 너무 쉬워요. 막 이야기가 너무 이야기 수준이에요. 이야기 수준. 근데 이것만 계속 애들이 지문을 파고 달달달 외우고 변형을 여기서 지지고 볶고 계속하면 정말 실력 있는 선생도 바보 되겠더라고요. 너무 쉬워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모의고사에서 출제하지 않잖아요. 고1 거는 고1 거에서 출제하잖아요. 고1 모의고사는 발로 풀어도 만점해야 되는데 저희 옛날 RUTC 기준으로. 근데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변형을 해서 6주 내내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자료를 이만큼 풀고 근데도 애들 안 해오고 난리법석 브루스를 하고 결국 이제 내신 시험장 가는데 전문가가 봤을 때는 지문을 보는 순간 출제할 게 보입니다. 그래서 고1 학교 낙생고 영어 선생님이 어느 범위까지 낼 건지 가늠이 안 돼서 제가 어디까지 핀셋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선생님이 고3을 했던 선생님이라면 이거까지 출제할 거야. 이 선생님이 고2 수준까지 변형해서 낸다면 이렇게 출제하실 거야. 지문을 변형 안 한다면 여기서 어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 라고 저는 보입니다. 전부 다 보이는 게 정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의 핀셋 강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를 원장님들이 수업을 해가지고 3시간 동안 수업하게 했다. 말 정말 잘하는 사람, 강의 정말 잘하는 사람도 저렇게 카메라로 전체 촬영하잖아요. 그거 들으면 못 들어줍니다. 오만 잡소리에
뭐 못 들어줍니다. 그걸 편집했다고 치겠습니다. 헛소리한 거, 헛기침한 거, 약간 떠드문 거, 말 잘못한 거, 잠깐만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한 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편집을 하면 아마 3시간짜리가 1시간 채 안 될 거고요. 그 1시간 채 안 된 거 영상 봐도 못 들어줄 겁니다. 그런 게 실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핀셋을 어떻게 했냐면 애들한테, 야, 내가 이 지문에서 출제될 거 2포인트 딱딱 하면 난 딕션이 좋은, 제가 지금 설명이기 때문에 제 전문 분야는 아니잖아요.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근데 강의는 정말 잘하거든요. 제가 수업을 아이들한테 내가 이거 촬영할게. 내가 이거를 완전히 몰입해서 따닥 촬영해서 한 지문에 1분이나 2분씩 하면 45지문인데 한 지문에 1분씩이면 50분이면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니네 이거 일주일 전에 듣고 하고 나서 또 듣고 문제 풀고 또 듣고 시험 전날 또 듣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한 번 더 듣고 갑자기 100점 하면 어떡하지? 100점 할까 봐 약간 걱정돼. 근데 걱정 안 해도 되더라고요. 걱정 안 해도 돼. 이번에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학생들이 공부를 좀 못합니다. 학생 한 명은 어느 정도냐. 너무 저희가 꼭 다큐멘터리 제작할 학생인데 저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중학 필수 단어 5개 썼어요. 레벨 테스트에서. 오늘 이제 아침에 오신 어머니 같이 얘기했는데 중학 1학년 단어 5개 썼어요. 레벨 테스트에 다 빵빵빵빵빵빵. 그래서 이제 테스트 그만 쳐요. 그만 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너는 정말 천재인 것 같아. 답을 피해가는 능력. 이게 딱 풀었는데 3번, 4번 찍고, 이거 2번이, 1번 찍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능력이다. 어떻게 독기를 다 빵점할 수가 있냐. 근데 어쨌든 중학 1학년 단어 5개 쓴 학생, 그 학생을 지금 낙생고 이제 1학년 내신을 하는데 세상에 제가 감동했죠. 그런 학생들은요, 공부를 못한다는 건 공부해 본 적이 없고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근데 제 핀셋 강의에 몰입해서 듣는 거 보면 제가 살리고 있잖아요. 제가 저렇게 수업 막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 너무 희열을 느끼죠. 그리고 제가 딱 보니까 2주 동안은 필기를 안 하더라고요. 뭘 필기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일단 학원을 구경하고 나를 자세히 구경해. 네, 그래. 선생님을 자세히 봐. 네. 계속 선생님만 보면 되나요? 나만 보면 돼. 그래서 나를 계속 구경해라게 2주 동안 구경하는 시간. 여러분 여기 신규생 이제 저희 학원생이 될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학생에 대한 파악을 3개월이면 구현화 정도 돼야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학생이 내 자녀가 아닌데 걔의 성향과 공부하는 방식이나 필기하는 스타일이나 얘가 어떨 때 뒤통수 치고 뭐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고 하는 거를 다 꿰고 있으려면요. 가장 최소한이 3개월이고 저하고 이 호흡이 맞아지고 마음이 맞아지려면 최소한 3개월이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은 2주 동안 다행히도 저희 학생고 어머니들이 다 저하고 너무 관계가 좋으셔가지고 장기로 보고 이제 보내시기 때문에 제가 2주 동안은 넌 날만 구경해. 그러니까 우리 경호는 진짜 저만 구경했어요. 응? 선생님 오늘 염색하셨네요? 그렇지. 계속 그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났잖아요. 걔가요 필기를 하는데 진짜 감동. 너무 제가 말하는 모든 것에 저 원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못 기다려줘가지고 자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줄 형광펜 그다음에 200명이 전부 다 형광펜 싹 뒤에 애가 그 뒤로 싹 잡아냅니다. 제가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근데 지금 확실히 다릅니다. 이게 조금 더 나이가 드는 것의 그 좋은 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못 참아주는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호 같은 학생이 지난주에 제가 낙생고 핀셋 지금 이번 주 1회를 하는데요. 그 수업을 들으면서 집중하면서 필기하는 걸 보는데 제가 정말 소름 돋는 거예요. 어떻게 필기를 할 수가 있죠?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한 문장 안에 단어가 다 모르는데 더 빼고 다 모를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따라오면서 필기를 하란 말이에요. 제가 뭐랬냐. 핀셋 강의 한 번 들을 때는 5분의 1만 필기한다. 두 번째 들을 때는 5분의 1, 세 번째 들을 때 5분의 1. 그렇게 해서 5번 계속 듣고 그냥 네가 까막눈이라도 내가 여기서 출제된다고 했지. 이거 ing면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게 만약 출제되면 걔가 절대 안 된다 해서 찍을 거 아닙니까? 혹시 실수로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걔는 진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웬만하면 쪽집게 20년 전이나 하지 지금 안 하는데 이번에 달라진 점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핀셋 강의가 제공된다. 그 수업을 제가 아이들을 표정을 보면서 하면 말릴 수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강의를 쫙 집중해서 촬영을 하고 그러면 애들이 그거를 쫙 집중해서 듣고 탁 한번 끝났죠. 45개 지문은 모든 내신 학원에서 일주일에 2번 기준으로는 8회 수업을 해도 나가기 어려운 진도입니다.
그 진도를 구현하는 1시간 동안 핀셋으로. 왜냐하면 그 전까지 해석은 다 끝냈거든요. 해석하고 이런 거 다 끝냈으니까 그 다음은 여기서 이거, 여기서 이거. 이 문장은 삽입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 왜? 뒷문장에서 연결사가 반전이지. 특히 고3 모의고사에 레더는 항상 나오는 거야 라고 하면 아이들이 뚝뚝뚝뚝뚝뚝 하면서 듣는데, 저는 이렇게 학생들한테 똑같은 요 지문이 있는 것을 계속 줍니다. 아무것도 안 적힌 거. 왜냐하면 한 번 제 핀셋 들을 때 필기했죠. 버려. 또 한 번 필기하다. 버려. 또 필기해. 또 버려. 아이들이 필기 다 돼 있는 거 계속 본다. 눈에 익어가지고 시험 치러 딱 갔는데 시험 치러 가니까 글자는 검은색, 종이는 흰색. 그래서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항상 아무것도 안 적힌 걸 보면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그렇게 핀셋 강의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주 1회 내신 수업을 하지만 그 학교 시험을 치기 전에 전체를 한 바퀴 돌리는 핀셋 강의가 제공된다는 게 예전 RUTC와는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이제까지 지금 등록한 학생들 중에 한 명이 학원에 갔더니 영상을 틀어준다 해가지고 이건 속았다. 이렇게 누가 한번 연락이 와서 지금 제가 집으로 찾아가야 되나? 이렇게 이제 갑자기 극흥분을 했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수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수업을 1시간 동안 어떤 사람이 어떻게 준비해서 했느냐가 정말 다르잖아요. 제가 이투스에서 강의를 했잖아요. 이투스 강의는 하루에 수십 통의 이메일이 이투스와 메가스터디로 갑니다. 자신의 강의를 촬영해서 나 이만큼 강의 잘해 이렇게 해서 보내면 거기서 보고 선정하죠. 스타 강사가 되는 게 꿈이니까,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화려해 보이니까. 저는 이투스에서 메가스터디에서 계속 찾아와서 마지막에는 대표이사 상무이사까지 찾아와가지고 원장인 제가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들어가자마자 3일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투스에서 들어갔을 때는 대한민국 청소년 중에 내 강의를 듣지 않는 학생은 없게 만들겠어 하고 들어갔는데 바로 한 달 만에 마음을 접었죠. 왜 그런지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투스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인강 강사를 하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참 힘든 거고요. 스타 강사 되는 거 굉장히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실력이란 말을 잘하는 겁니다. 그 실력은 학생을 잡아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시키면서 끝까지 대입에 성공시키는 실력 아니고요. 해본 적 그들은 없고요. 저도 강사들이랑 밥 많이 먹었겠죠. 이투스에서 2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학생들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영상을 2년간 제공했을 뿐이지 제가 이투스랑 얘기해서 난 못하겠다. 원장님, 이렇게 어려운 걸로 강의하고 커리큘럼 이러면 아이들 안 됩니다. 전국의 학생들의 평균은 5등급에서 6등급이고 인강에 돈 쓰는 학생들의 70%가 전국의 5등급인데, 물론 서울과 분당도 듣지만 원장님 이렇게 하면 애들 너무 빡세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성적 안 오르는데 성적이 웬 말이에요. 인강 강사들한테 성적 얘기하면 욕 들어요. 저한테 성적 얘기하지 마시고 애들이 좋아하는 거 해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 끝난다. 원장님 너무 쇼 잘하니까 저 쇼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스타 강사는 그렇게 말만 잘하면 스타 강사고요. 1타 강사는 강의만 잘하면 1타 강사입니다. 누구에게? 3, 4등급에게. 이게 현실입니다. 학원 원장 그들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강 강사들 강남에 학원 차렸다가 전부 망했죠. 대표적인 1타 강사들이 강남 차려서 안 망한 사람 한 명도 없고 지금도 원장이 없는 이유는 학생을 잡아다가 공부를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시험을 치게 만들고 6월, 9월을 치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까지 끌고 가면서 매달 수강료를 받으면서 학부모와 학생이랑 티키타카를 해가면서 울고 웃으면서 그 과정을 싹 다 하는 원장과 스타 강사는 하늘과 땅 차이다. 비교하면 동네 학원 원장님들이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강의를 영상이다를 떠나서 인강 들어주는 거예요 하면 제가 약간 뒷목 잡는데, 그런 인강의 스타 강사가 말 잘해서 떼운 강의하고 실제로 이걸 아이한테 집어 넣어서 얘가 성적을 나오게끔 만들어서 시험을 치고 돌아와서 쌤하고 안기면서 그렇게 수백 명을 하는 학원 원장하고는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학생을 가르쳤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학생을 1년 이상 가르친 것의 경력만 따져야 됩니다.
저희 RUTC 학생들이 중2, 중3 때 입학을 하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학원을 계속 다녔고 퇴원율이 2%밖에 안 됐고 제가 자르는 학생이 한 달에 30명씩이었습니다. 단어를 제대로 안 외워오면 사유를 물어보고 사유가 없을 때는 1차 경고, 그 다음에는 퇴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유가 없으니까. 근데 사유가 있어. 어렵다, 양이 많다. 그럼 조정합니다.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할 수 있는 분량을 무조건 줍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떤 걸 습관이 돼야 되죠. 우리 애들 계속 실패하는 거 습관되면 안 되죠. 계속 성공하는 것만 습관돼야 되죠. 시험 치니까 자꾸 다 맞네? 이래야 되죠. 그러면 저는 시험 분량을 조절해서 얘가 할 수 있는 분량을 주고 그 분량을 패스를 하면서 조금씩 계속 과제를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학원에서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의 꼴찌부터 전교 1등까지 중1부터 고3까지 전부 제 강의만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학원의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학생들에게 최고의 것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 그것을 누가 제대로 관리하고 코칭하는가? 저희 학원의 코칭은 구현 아닙니까? 학생들한테 레벨 테스트를 치면 독해 과제 책은 뭘로 하고 분량은 어떻게, 단어는 분량을 어떻게, 듣기 과제는 분량을 어떻게, 수업을 들을 때는 이렇게. 근데 얘가 2강씩 듣는 걸 보니까 좀 잘 따라온다면 좀 늘리고 조금 힘들어하면 줄이고, 이 모든 것들을 정하는 것이 조교나 담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학습 설계를 하는 것, 가장 공부에서 핵심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설계를 누가 해주느냐에 수강료를 내신다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독해 과제가 있고 듣기 과제가 있고 단어 과제가 있는데, 오늘 화요일에 제가 단어 과제 시험지 샘플을 넣어서 드렸는데요. 학원에서, 다른 학원에서 최상위 반이라고 와가지고 레벨 테스트 치고 학교 성적 100점이라고 와가지고 레벨 테스트를 치면 제가 뭐 잘 쳤다 얘기는 했지 레벨 테스트 치고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굳이는 하지 않는데, 저희 학원의 레벨 테스트는 총 4종류고 주니어, 베이직, 탑, 마스터가 있고, 얼마만큼 분당 전체의 영어 학력이 떨어졌냐면 예전에 베이직 테스트는 학원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만들었습니다. 너무 애들이 못 쳐서. 저희 학원은 주니어와 탑 테스트 2개만 있었는데 요 사이 거를 만들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에 학교에서 1등급 한다고 학원에 딱 왔는데 영어를 너무 못해서 제가 깜짝 놀라지만 학부모님들은 1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 않죠. 하지만 저희 예전 RUTC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1등급이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으로 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지를 모르겠는데 또 이해를 되기는 해요. 현재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이들이 정신연령이 많이 낮아졌고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있고 영어를 안 하게 됐기 때문에 저는 영어보다 쉽게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과목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수학 선생님한테 직접 저는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수학을 6개월 만에 해서 성적이 오를까요? 국어를 6개월 동안 해가지고 성적이 오릅니까? 그 학생은 원래 오를 아이였겠죠. 영어만큼 쉽게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어머니들이 영어에 투자하시는 게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영어 유치원에서부터 쭉 투자를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고등학교 1, 2, 3학년에 그냥 돈을 때려 부어야 될 때는 안 붓고 영어를 안 하고 전 과목을 다 같이 골고루 하면서 그 스트레스 속에 아이들은 3, 4, 3, 4, 3, 4, 4, 5, 4, 5, 4, 5 이래가지고 바닥을 다 깔고 자신감은 다 떨어지고 영어 수학만 딱 집중해서, 사실 영어는 진짜 되거든요. 영어를 다른 아이들 3년 한 거 1년 만에 되거든요. 그럼 그 1년을 투자해서 영어가 1등급이 딱 되면요. 제가 많은 경험 속에 느낀 건데 전 과목 5등급인 애가 영어가 갑자기 1, 2를 되잖아요. 갑자기 있잖아요. 자기 수학도 잘할 거래요. 이상한 소리 합니다. 잘못 먹었어. 뭐라는 거야 얘? 진짜 쌤 저 될 것 같아요. 뭐가 돼? 쌤 그냥 될 것 같아요. 이 자신감은 한 과목이라도 1등급이 나왔을 때 줄 수 있는 선물인데 그 선물 중에 가장 최고의 과목이 영어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영어만큼 평생 영향을 주는 과목이 있습니까? 제가 영어 학원 다시 한다고 하니까 영어 학원에 대해서 좀 시세를 알아봤냐 이렇게 원장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난 옛날에도 다른 학원 관심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요즘은 이러이러해서 영어에 투자를 안 하고 영어를 안 한다. 저는 그게 영어에 투자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영어를 해도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또는 영어를 지금 잘한다라고 믿거나 또는 영어 공부를 회피하고 싶거나 영어까지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정도의 여유가 없거나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래서라고 생각하지 만약 진짜 영어를 제대로 공부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다 투자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학원 저희 수강료가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저희 학원 수강료가 기가 막히죠. 제가 RUTC였을 때 15년 동안 15년 전에 전 분당 지역이 학원비가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일 때 저희 학원은 46만 원이었고 책값까지 하면 한 달에 50만 원 이상 계속 들어가는 학원이니까 웬만한 집에서 보내기 굉장히 어려운 학원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도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얘기합니다. 저희 원장님이나 강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우리 학원비 10만 원 낮추면 300명 바로 채울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10만 원 낮추고 300명 채울까? 아니요. 왜 아니요 하겠습니까? 지금 30명, 50명 하는데도 제가 초분석하거든요. 잠 안 자거든요. 직원들 완전 빡세거든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계속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고등 입시 학원이니까. 많은 학원들이 30만 원대를 받고 단과를 합니다. 제가 만약 단과 강의를 하라 그러면 분당 1년 안에 휩쓸 자신 있습니다. 정자역의 제나프라자 대성 두각 그 학원 원래 승리하다 학원이었죠. 그 학원 대강의실에 180명 들어가죠. 그런 강의실을 만들 수 있는 배짱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밖에 없어. 지금도 배짱 없어요. 대성 마이맥 들어와가지고 망했잖아요. 들어와가지고 바로 200명 강의실 만들었는데 학원 오픈도 하지 않고 개강도 하지 않고 문 닫았죠. 메가러셀은 그나마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강사들도 상위권 아이들은 힘들죠. 그런데 그 대성 두각, 그 두각학원 승리하다 바뀐 그 강의실, 제가 180명이 널널하게 들어가는 그 강의실인데 제가 그 강의실 권리금만 1억에 팔았어요. 저는 7개 층을 정자역에서 쓰면서 입시 학원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설의 사람이었습니다. 전 강의실 70개가 구현아이 영상이 나오고 제 강의실에 실강을 듣는 것이 학생들의 소원이고 아이들이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딱 와서 영상 보고 수업 못해서 지치고 딱 집에 가고 이것만 6개월을 하면 다른 학원 2년치 이상을 했기 때문에 학원에 와가지고 영상만 보고 집에 가는데 학원비가 이렇게 비싼 거야 하고 욕을 하던 시절이 15년 전에는 있었죠. 하지만 그 뒤로는 학생들이 잘린 아이들만 엄마들이 학원에 대해서 안티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계속 잘라대니까. 근데 잘리는 아이들은 항상 얘기하죠. 자르기 바로 직전 주에 나 이거 별로라서 엄마 안 할래 라는 다른 핑계로 학원을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은 학생들은요. 저희 학원 자기 발로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저희의 학생 관리의 독해는 아이들마다 책이 다르고 분량이 다르고 듣기도 마찬가지고요. 단어 시험이 과관인데 여기 전체 어머니들만 앉으니까 50명석을 제가 만들었지만 여기 이제 70명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뭐 그래도 콧구멍만 하죠. 저는 지금 너무 작아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어머니들 딱 오실 때 학원 큰데 이러는데 저는 지금 너무 답답해요. 저희 엄마 친정엄마가 딱 오더니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작아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70명 탁 앉아가지고 단어 시험을 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스태프들 직원들 총동원해 저 인건비 절대 아끼지 않거든요. 뭐 여기 학원 이렇게 학원 수강료 비싼데도 학생들 50명 되면 제가 원가입니다. 구현하는 아무 수익이 없어요. 그 정도의 투자를 하는데 단어 시험을 딱 치잖아요. 딱 나눠주면 애들이 여기서부터 착착착착착 봤는데 그 단어 시험지에 자기 이름이 탁탁탁 다 써져 있어요. 순서대로. 더 중요한 건 애들 50명 단어 시험지 다 틀려요. 거기가 시작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 그리고 나서 수업 전 테스트 딱 치고 수업이 마치면 그날 배운 걸 테스트 쫙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패스하고 귀가하는데 수업 듣고 패스 못하거나 어머니들 제일 많이 했던 10년간의 질문 베스트 1위. 질문 애들 있으면 어떡해요? 원장님 질문 있으면 어떡해요? 이거를 가장 많이 질문.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질문이 없는데. 질문 없습니다. 신기하죠? 지금 중학생들은 약간 짹짹 이렇게 말 걸고 약간 질문하고 선생님 저 오늘은 그럼 몇 시에 맞춰요? 이런 질문. 그런 건 하지만 수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건 그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을 완벽하게 설명했다는 거죠. 강의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진짜 이건 어머니들 한번 체험학습해야겠어요. 천일문을. 천일문 수업을 딱 30분 듣고 수업부 테스트를 쳐보시면 와, 내가 다시 중학생으로 갔으면 서울대 수석했겠네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수업을 하면서 관리는 독해과제, 듣기과제, 단어과제 다 따로 하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축적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단어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학원에서는 수능 복화를 외웠는데 저희 학원에 오면 중등 마스터라고 이런 애 많거든요. 단어장이 쉬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분당 와서 19개 고등학교를 다 분석해 봤더니 고교 기본 단어장이라고 저희 학원 단어장이 있는데 거기 녹색 단어장인데 고교 기본 단어장 안에 있는 모든 단어와 거기 안에 있는 품사 변형과 수거를 전부 다 꿰고 있으면 고등 2학년까지 1등급 나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낙생고, 서형고, 분당고, 중앙고 기준으로 시험에서 지문 밖에 어휘가 출제됐을 때 그 어휘를 단어장 맨 뒤에 인덱스를 찾아보면 그 인덱스에 없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교 기본 단어장만 완벽하게 외운다면 그래서 저희의 관리의 목표는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생이 툭 하고 지나가는데 너 단어장 뭐해? 독해과제 책 뭐해? 쌤 저는 독해과제 책 고2 AP 하는데요. 너 단어장 뭐해? 저 고교 기본 하는데요. 아 그래? 너 몇 학년이야? 너 고1이에요. 그럼 너 2등급이겠네? 네. 에? 네. 학생들의 과제책과 분량을 딱 봤을 때 그 아이의 내신 성적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비례하는 것. 이게 제 학원 운영의 목표입니다. 그것에 맞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너무 오래 다녔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 너무 오래 다녔는데 오래 다니니까 이 단어장 너무 하기 싫은 거지. 지겹고. 근데 그 다음 강의를 들어도 그 다음 강의는 구현아가 죽어도 안 들어줘. 맨날 들어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완전 서당계 3년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아이들도 물론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 관리의 목표는 제가 하고 있는 수업과 과제와 단어를 보면 그 아이의 성적과 일치되게 만드는 것이 저희 학원의 목표고 그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3개월 동안 제가 학생들의 모든 시험지를 다 정리하고 모을 건데 3개월이면 완벽하게 아이를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말고사를 한번 쳐보고 중간고사를 쳐봐야 얘가 뭐를 실수하고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어떨 때 얘가 생각보다 말도 안 되는 뒤통수를 치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지금부터 5월부터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돼 있는데 과정 속에서 7월, 8월을 여름방학 특강을 한다라고 했을 때 5월에 저희가 7회 수업이 남았습니다. 7회 수업이 남았고 이 7회 수업하고 난 다음에 내신을 하게 되겠죠. 거의 내신 기간일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7월, 8월에 여름 특강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 수업은 다 뭐죠? 저희 수업은 싹 다 특강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특강 했었던 것의 시리즈 중에 최고 좋았던 수업의 라인업이 지금 STC 커리큘럼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완벽하냐? 전국에 가명이 한 달 만에 30개 생겼죠. 거기 원장님들이 고3 가르치는 입시 강사인데 내가 내 성에 차는 강사를 채용하기 힘들어서 학원이 너무 힘들고 마음에 안 들어서 미치겠고 강사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구현아 정말 끝내주는 강사를 채용한 거죠. 그래서 제 수업의 영상 커리큘럼을 가지고 원장님들이 수업을 1시간 딱 틀어주고 그 개념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딱 들었죠. 그럼 그거 가지고 문제풀이 하시면서 아이들을 따다다닥 해서 보내는 그게 전국에 그렇게 생겨서 아이들 난리 났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갑자기 가맹 본사 본부 대표가 됐어요. 근데 이 수업 7월 8월에 전부 다른 학원들 특강한다고 난리잖아요. 저희는 원래 특강이었잖아요. 그래서 제 수업에 천일문 인문과 기본 수업이 있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지금 여기 이제 계시고요. 천일문 기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기본 아주 기초가 끝난 학생들인데 제 수업 인문은 성인이 들어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천일문 수업 인문 기본은요.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한 학원 원장의 기준에서 왜 이걸 수강하고 싶은지를 쓰면 제가 오케이 한 원장에게만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고 원장에게만 판매되는 영상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 원장님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강 듣고 1강이 어땠는지를 써서 내야 수강 인정해줘서 2강이 열립니다. 원장님이 저한테 내가 돈을 많이 냈는데 이 뭐야? 내가 이거 이래요. 싫으면 환불? 아니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탁월하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교수법,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예시를 드는지 어떤 농담을 던지는지 애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는지를 대본까지 다
녹취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강사들이요. 입문 3번 이거 5번 들으면 자기 거 될까 말까인데 학생들이 한 번 듣고 완벽하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 천일문 기본 수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이미 한 주, 2주 진도가 나갔습니다. 너무 걔네들 너무 좋고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들어가게 되면 7회 동안 이렇게 할 겁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그 구문이 있어요. 가정법이라든지 분사라든지 관계사라든지 이런 파트가 있거든요. 그 파트 7개 영역을 찾아내서 골라서 들을 겁니다. 예전에 알려주시는 무조건 순서대로 알짤 없이 순서대로였는데 제가 7회 남은 이 기간에는 여기 안에서 또 입문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요 하이라이트들을 들을 거니까 5월이 조금 빡세죠. 특강 중에서 제일 하이라이트 들은 거니까 요거 할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애들 지금 기본반에 중3들도 있는데 지금 제가 고2 중에서 4등급, 3등급, 5등급 이 아이들이 이 고등학생들은요. 이 밀당을 잘해야 됩니다. 천일문 기본 갑자기 이러면 뭐야? 싫어합니다. 수준도 안 되면서.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리딩 뿌리를 탁 합니다. 리딩 뿌리. 애들 수업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빡세. 아니 어떻게 이 지문을 갖고 이렇게 뭐야? 이래서 이제 너 너무 힘들지. 너 근데 해석이 왜 안 해? 해석해봐. 이런 거 해석 잘. 너 있잖아. 40강이거든요. 2강씩 하면 10주. 맞잖아요. 일주일에 4강이니까. 맞나요 이게? 10주잖아요. 제가 뭐라냐면 고2들은 너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시간 날 때마다 와가지고 이거 들어서 너 이거 완강하고 리딩하는 거 어때? 네 인생 앞으로 1년 넘게 남았는데 그 1년 넘게의 기간에서 독해 문제 풀이는 내가 매주 한다. 매주 하는 실전 모의고사 넌 계속 들을 건데 들을 때마다 네가 그 중학교 때 못했던 그 기본 구문 안 됐던 그게 막 찜찜하게 올라와가지고 그 기초 때문에 안 되니 지금 가장 좋은 기회다. 요거 하자 해서 이거를 이제 또 밀당을 해서 애들 그래서 너 일주일에 2번 학원 영어를 왜 다니니? 영어를 2번 어떻게 하니? 하지만 이걸 너는 지금 문제를 풀 때가 아니야. 너가 문제를 풀면 또 이상하게 풀 거야. 5문제를 풀어서 3문제를 맞았는데 3문제도 네 감으로 그냥 찍고 2문제도 이상한 리딩 스킬로 찍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틀리는데 과제를 많이 내주면 소용이 없으니 과제 안 내줄 테니까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들으면서 아 저렇게 독해를 하는 거였어? 저거야? 요것만 하면 돼. 숨만 쉬면서. 그러면 애들이 그래서 저 3번 와도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남학생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그러면 또 아이 3번은 우리가 교실이 없는데 진짜야? 이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밀당을 잘해야 돼 애들은요. 그래서 이 기본을 딱 듣잖아요. 지금 이거 완강한 고2가 4등급, 5등급 학생이 있는데 자기 있잖아요. 약간 제가 들으면 눈물이 날 정도로 자기 이렇게 영어 문장 한 번에 이렇게 구문 정리한 거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자기 고2라서 학원 가면 맨날 고2 모의고사만 풀어가지고 이게 지금 고2 모의고사 수업을 들으면 애들은 고2면 어른이거든요. 말긴 다 알아들어요. 강의는 강의를 잘하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뭐가 기본 뭔가가 안 되는 그 구멍을 메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2, 중3 때 이걸 한다는 건 거의 기적의 커리큘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거 지금 저희들 중등 하고 있는데 너무 예쁘게 잘해서 죽겠어요. 이 기본을 7회에서 핵심 포인트만 다 하고 이거 이제 문풀하면서 이제 스포트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기 중학생들 중1, 2, 3이 다 섞여서 입문 기본이 있는데 입문 기본도 어떻게 나냐면 지금 이제 한 반만 하면 화목반도 받으면 보셔서 아시겠죠? 하고 너무 짝짝해서 콧구멍만 해요. 이게 지금 이제 한 교실 하면 끝입니다. 입문도 반을 했는데 얘네들이 2강을 했더니 어떤 애가 어머니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ABCD밖에 모른다고. 괜찮냐고.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3강, 4강씩 해줘도 되잖아요. 빨리 하고 싶어 죽겠잖아요. 근데 얘가 신나서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3강 하는 애랑 2강 하는 애를 또 찢어야 되죠. 교실도 없는데 지금 이제 한 교실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기본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걸 듣고 문장 해석 시험만 치는 학생이 있고 그리고 문법 개념을 쓰는 아이가 있고 응용 문제 푸는 아이가 있어서 수어프 테스트가 3종류로 다 다른데 옆에 있는 애들이랑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까 야 니네 컨닝하면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애랑 시험지 달라 이러면서 볼 생각하지 마 이러면서 저희는 알아서 애들의 등급에 따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치면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은 그날 딱 들은 거 같고 문법 짜르르 해서 풀어 응용해서 다 맞아 가는 거고
그러면 한두 개 딱 틀리죠. 그럼 한두 개 틀리면 질문하러 와야 되잖아요. 모든 오늘만 지금 저희가 다 얘기했거든요. 오늘 설명이니까 절대 여기를 쳐다보지 마. 뭐 어쩌고 저쩌고. 어머니들 많이 오니까 똑바로 앉아있겠지. 자, 자세 똑바로 해봐. 이런 거 중학교 애들 허리를 똑바로 펴야지. 선생님 저렇게 영상에 나오는데 너네가 집중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하면 선생님 영상 안 하고 이제 다른 선생님 와서 수업할 거야.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싫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앉아야 돼. 애들 막 이제 오늘 하면서 오늘은 데일리 카드 선생님이 사인 안 해.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데일리 카드는 저한테 와 사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두 개를 틀렸으면 너 이거 왜 틀린 거야? 했을 때 걔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얘의 수준이 파악이 되죠. 그럼 제가 바로 그걸 메모해가지고 얘는 수어퍼 테스트를 A형으로 치지 마세요. 얘는 B형으로 쳐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수정을 제가 해 나가는 건데요. 어쨌든 천일문 기본을 들으면서 이거 하고 내신 들어가고 남은 거를 7월, 8월에 같이 하면서 고2 말고 나머지 학년들은 서술형 특강할 겁니다. 서술형은 고강도 문제입니다. 즉 고강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이 천일문 입문 기본을 하면서 우리 중학생들과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이 서술형 특강을 여름에 하면 진짜 너무 완벽합니다. 이렇게 이제 딱 되고 지금 이제 전 진짜 너무 어지러워. 우리 학원 너무 좋은 학원. 이게 이렇게 완벽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원장님들한테 계속 얘기하거든요. 영상을 찍어라. 그러니까 원장님 내가 해봤는데 30분 찍으니까 나 죽을 뻔했어. 근데 그거 다시 들었는데 나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자기 막 말이 이상하고 그리고 막 말 들으면서 자기 막 한쪽 눈 찡그리는 거 보기 싫고 막 난리 법석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 같은 강의들이 쫙 정말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들었는데 기절해요. 제가 듣고 지금 저렇게 하라 그러면 다시는 못할. 근데 다시 해야 되는 것들도 좀 몇 개 있어요. 너무 옛날 영상이라서 옛날 영상 뭔지 아세요? 와이드가 아니라 약간 정사각형 가까운 이상한 영상에서 찌그러져가지고. 근데 있잖아요. 저희 애들이 선생님 저렇게 찌그러진 영상도 음성만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고. 저 때 너무 좋다고. 애들은 나는 좀 민망해 죽겠는데 애들은 저 때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 끝나고 나면 리딩 뿌리 하면서 아이들이 요때 또 중간고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천일문 기본과 리딩을 거의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말고사 대비하면서 저희는 완전히 그래모 뿌리까지 끝낼 건데 이거 제 혼자 계획. 애들이 요래 따라와야 됩니다. 요렇게 따라오지 않고 중간에 한번 이러면 한 번 더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한 번 더 늘어도 늦은 거 아닙니다. 천일문 책을 30분짜리 40강으로 20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것도 저만의 속도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TV 틀어줘서 들어가서 저희 뒤에서 이렇게 딱 들으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점검해봐요. 1.5배속인가. 왜 이렇게 말이 빠른 거야?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거든요. 근데 애들 타타타타타 듣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진짜 빠르니까 20시간 안에 끝낸 거지. 일반 강사들이 하면 100시간에도 그 못할 저자 김기훈 선생님의 강의를 검색해 보십시오. 저는 세듀에서 인정받은 강사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천일문을 강의하면서 저작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세듀 출판사 김기훈 대표님이 제가 어릴 때 분당에서 처음 학원 오픈했을 때 저를 거기 건물로 불러서 저에게 60명의 연구원들이 너의 수업을 분석했고 너를 인정한다. 너에게 저작료를 받지 않겠다 해서 제가 이투스에 런칭을 할 때도 천일문 강의를 그 세듀 책에 저작료 내지 않고 강의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저는 천일문 수업에 대해서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저 조금 하고 너무 유명해지니까 분당에 있는 학원들이 천일문 수업 따라하면서 천일문 핵심 완성을 하더라고요. 아니 천일문 완성은요. 그거 제대로 된 거 아닙니다. 완성은 문장 엄청 길고 복잡한 거거든요. 학부모한테 보여주기 욕입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그거 가지고 수업 왜 해요? 천일문 기본에도 수능 남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 가지고 어려운 문장 막 하면 우리 애들 잘할 것처럼 마치 초딩들 데리고 토플 하듯이. 초딩 토플 제발 하지 마세요. 이제 지금 갑자기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걔네들 그거 한글로 적혀 있는 거 이해 못하고요. 그거 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애들 세포인데 그런 애들 데리고 막 그냥 동화책 읽는 게 낫지. 그거 맞지 않는 수업이고요. 여기서 쭉 갔는데 애들이 만약 천일문 기본을 잘 못 따라온다면 한 번 더 들으면 되잖아요. 한 번 더 듣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건물을 아는 것과 저 건물 내 거는 다른 거야. 그 제나프라자는 800억 정도 하는데 연예인 거거든요. 제가 맨날 건물 그 계약 갱신하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 아는 거랑 내 거는 틀리다. 네가 이걸 듣고 나 어디서 들어봤는 데가 아니라 네 거가 되는 건 다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 그러면 애들도 열심히 메시지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래서 요걸 완벽하게 자기 걸로 되면 되는데
이게 최상위권이면서 집중력도 좋으면서 선생님도 너무 좋고 너무 죽겠어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 이렇게 불이 붙은 아이들 기준으로 요렇게 7회하고 내신하고 서술형하고 리딩뿌리 그래머뿌리까지 가면 1월 달에 제 실강 고3 문제풀이반 들어오면 되겠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 학생들 고3 아이들이 아까 영상에서 얘기했던 그 수업이 비결 모의고사 수업인데 저의 목표는 학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저의 목요일 고3 실전 모의고사 수업을 듣게 하는 게 목표고 고3 아이들은 제 실전 모의고사 수업을 들으면서 절대 있잖아요. 고2들 고3들 말 제일 안 듣고요. 제일 단어 안 외웁니다. 영어 반드시 빨리 보내세요. 보통 중학생들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설명해 듣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고2는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든 설득해서 제 앞에 데리고 오세요. 제가 그 다음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다음은 제가 알아서 어머 무슨 영어를 2번 하니 말이 안 돼. 근데 나중에 보면 2번 하서 열심히 듣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애들 왜 그러냐면 하기 싫고 암기하기 싫고 제대로 된 수업 들어본 적이 없고 흥미가 저절로 당연히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참고 하는 겁니다. 좋아서 열심히 와서 쫙 들으면요 신나가지고 선생님 저 오늘 한 강 더 듣고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진짜예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무조건 줘야 됩니다. 애들한테. 제가 모의고사 수업하면 모의고사를 치고 바로 해설 강의를 딱 하는데 해설 강의가 얼마나 중요하냐. 방금 친 모의고사를 자기가 해설 강의를 할 때 저 선생님이 풀이하는 방식과 내가 푼 방식을 비교 대조하면서 듣는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3번 했 저 선생님은 저렇게 생각해서 3번 했네. 공부를 잘하는 애들 오래 다니는 아이들은 비결 수업 시간에 티가 납니다. 아도 이제 건방지게 앉아서 그리고 굉장히 표정이 흐뭇해요. 표정이 흐뭇해요. 뭐 이렇게 들어요. 진짜 그렇게 듣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서 3번 형광펜한 위치가 저랑 같은 거죠. 그래서 영어 학원을 고3, 고2 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나의 1등급을 확인하러 오는 학원. 너무 좋아요. 애들이 왜요? 살살 할게요. 오늘 지금 약간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제 밤샜죠? 아침에 난리했는데 어머니들 안 가시고 12시에 끝나야 되는데 2시에 끝나고 엄마야. 그래서 제가 그 수업을 쫙 하면 애들이 그 모의고사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욕심이 많잖아요. 절대평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해서든 만점 많이 받게 하려고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1시간 만에 하는 것도 기적인데 30분을 제가 뭐 하냐면 준비해 주세요. 30분을 제가 뭐 하냐면 이때 어법 어휘 풀이하거든요. 아주 문제 어려운 거.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독해만 하면 안 되잖아요. 문법도 감을 잃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 수업을 제가 수업을 하는데 요 수업이 딱 언제냐면 학원에서 6시에서 10시 수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수업이 9시에 이제 시작이 되면 9시 40분 정도에 마치고 애들 시험지 돌려받고 어쩌고 이제 귀가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럼 이 9시는 어떤 때냐면 교실 수십 개의 구현화의 수업이 영상이 마치고 이제 질문하고 이제 수업부 테스트 치고 데일리 카드 쓰고 이러는 시간인데 각 교실마다 선생님들이 쫙 깔려가지고 스텝이 20명, 40명, 80명 이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제 성질상 그거 다 보고 싶어가지고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러면서 애들 만나고 뭐 어쩌고 하고 사인하고 난리법석 부르스하고 그렇게 하는 제 시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3 모의고사 수업 준비를 아마 저만큼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전 이제 수능을 7번 치러 갔잖아요. 분당 와서. 저 7번 쳤습니다. 저 국어 정말 잘합니다. 뭐 말하면 국어 학원에서 문제 삼을까 봐 말을 못하고 있지만 국어, 영어는 항상 만점 받았어요. 만점 어려운 겁니다. 제가 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뭘 영어를 그렇게 영어를 갔다 온 것도 아닌데 근데 1시간 반 딱 하면 저 졸도합니다. 너무 마이클 잭슨처럼. 여러분 마이클 잭슨 아시나요? 우리 세대가 맞나요? 아이들은 마이클 잭슨 몰라가지고 세대가 안 맞아. 제가 빌리진 하면 애들이 안 맞아서 지금은 다른 거 BTS 해야 되죠. BTS 연구해야 돼요. 춤을. 근데 이 9시에 딱 끝나고 나서 애들이 약간 처질 때 고3들, 고2들은 10시에 집에 가서 간식 딱 먹고 1시간 반 공부할 때 피치 딱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뭘 받고 가야 되죠? 힘 받고 가야 되죠. 이걸 위해서 구현하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대박입니다. 이 30분의 어법 수업을 내가 그때 지쳐서 몸이 힘들어서 저 학생들 앞에서 많이 쓰러졌거든요. 저 눈 뜨면 재생병원 응급실 20번 넘습니다. 학생 수소받아 쓰러져가지고. 근데 요 30분을 진짜 멋있게 에너지를 막 주고 싶어가지고 전날 찍습니다. 새벽 1시, 2시에. 애들 없을 때, 마음에 들 때까지. 그래서 애들 모의고사 해설 강의 딱 끝나면 자, 어법어휘 모의고사 시작하겠습니다. 8분 푸세요. 딱 이래요. 그럼 애들 쫙 불고 OMR 마킹하면 저는 이제 쫙 나가죠. 그러면 이제 사회 하시는 분이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감독을 하고 자, 지금부터 10문제 문제풀이 영상 보여주세요. 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큐! 여러분이 항상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수업은 이미 86번까지 풀이해서 끝났고
내가 마지막으로 비결 학생들에게, 고3들에게 직접 만나서 뭐 내일 내가 얼만큼 흥분해서 너네와 호흡을 하면서 수업을 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내일은 내 계획으로는 모의고사 한 해분, 그리고 빈칸 문제만 5개인가? 6개인가? 그치? 빡세게 달려온 것 같고 지금 어법 영상을 들으면서 점점 지쳐가고 있겠지. 하지만 내 얘기를 잘 들어야 돼. 모든 것에는 정성을 들여야 돼. 알겠니? 내가 해야 되는 게 30가지라면 그 30가지 중에 대충 해야 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해야 한다면 정성을 들여라. 나봐. 내가 하는 말 똑바로 들어. 뭔가를 한다면 정성껏 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 내가 내 방 청소를 해야 돼. 쓰레기통을 비워야 돼. 하기 싫어. 근데 해야 되는 거지. 이왕 할 거면 정성껏 해. 안 할 거면 버려. 선생님은 많은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별합니다. 내가 안 해야 되는 거 영원히 안 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나 20대 때 단 한 번도 친구 만나서 커피 마셔본 적 없다고. 왜? 나는 일해야 되니까. 알겠니? 나는 내가 선택한 거 완벽하게 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고 버린 거 미련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게 영어에서 어법뿐만 아니라 리딩도 해야 되고 듣기도 해야 되고 단어 암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한두 개니? 그러면 그 해야 되는 모든 것 중에 대충 해야 될 건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이야. 알겠어? 내가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1층, 2층, 3층, 4층 뭐 수지, 김해 집에 갈 때 형광등 다 꺼야죠. 쓰레기통 다 비워야죠. 청소 당연히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니? 그거 해야 되는 거지.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하찮은 것은 없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업무의 리스트가 있다면 그건 전부 다 중요하다는 거야. 뭐 해라. 정성을 들이라는 거야. 아, 선생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성공하거든. 대충 사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개, 돼지들도 대충 살아요. 먹고 처먹고 자고 싸고 맞지? 근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네가 어법 문제를 해야 되고 독해 문제를 해야 되고 듣기도 풀어야 되고 듣기 풀 때 대충 하니? 대충 하지 말랬다. 실수가 습관돼서 네 운명을 만든다고 했어.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돼. 듣기 할 때도 진지하게 하세요. 난 듣기 원래 다 맞는데, 나는 원래 1등급인데, 나는 원래 영어 다 맞는데, 나도 원래 다 맞았다. 나도 공부 잘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과목도 나는 정성 들여서 공부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에 정성 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서울대를 갑니다. 전교 1등을 합니다. 알겠어요? 중요한 것들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것에 다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올인하고 나를 믿고 따라오고 수능 그날 여러분이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나 또한 모든 기를 모아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알류티시 모든 고3들 그리고 재학생들 비결 수업 듣는 모든 학생들은 다음 주까지 내 수업을 들으러 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살아남는 랩넌트가 되기 위해서 일심 전심 지속하시고 끝까지 파이팅 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6일 비결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렇게 제가 30분 동안 수업하는 것에 저도 저렇게 편집됐는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저 말 했는지 저도 기억을 못했으니까. 근데 저 부분이 학생들이 좋아서 그 부분을 편집해서 다른 아이들 듣고 있는데 저 영상들이 고3 실강이 딱 가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딱 3분인데 요 3분 메시지들이 딱 편집돼서 전 교실의 오늘의 메시지에서도 딱 씁니다. 그러면 중1, 2, 고1, 2들이 저 강의를 안 듣는 아이들이 저 실강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하고 제가 지나가면 그리고 중학생들은 교실에서 웬만하면 안 나와요. 무서우니까. 저희 학원은 그 계단만 있는 학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4층에서 고3들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에 중학생이 올라오다가 허벅지가 마비가 와서 119가 실제로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거 실제예요, 실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가 전화 와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잠깐 학원을 멈추고 그 학생이 낙생고 1학년 이제 입학하면 중2였거든요. 낙생고 1학년 입학하면서 다시 저희 학원에 와가지고 연대를 갔나 그랬는데
아이들이 저렇게 듣는 그 메시지, 그 30분 저거 연출된 게 아니잖아요. 실제 수업이고 저렇게 어법 수업을 칠판에 제가 14m였습니다. 칠판 끝에서 끝까지 쫙 쓰면서 애들 끌어가는데 그게 영상이 쫙 따라가면서 가잖아요. 그 애들이 그 200명이 앉아가지고 숨도 안 쉬고 듣는데 너무 좋아하고, 제가 목요일에 고3 실전 모의고사 하면 그 모의고사 목요일 거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영상 팀이 50명씩 다 있었습니다.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너무 좋으니까. 지금 이거 들으시면서 뭐 영상이라서 어떠십니까? 아예 압도되죠. 애들 정말 좋아하고, 저런 여자가 앞에 있지 않고 영상으로 보는 것에 너무 감사하면서 그런 애들이 이제 듣고 뒤에 구현하는 서 있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뭔가 약간 오싹한, 앞에서 나오고 뒤에서 나오는 이런 RUTC 분위기 다시 STC에서 제가 화려하게 연출을 하고 싶고요. 지금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제가 쭉 이제 다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5월부터 12월까지 특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1월 들어가기 전에 어떤 커리를 끝내느냐가 전부입니다. 고2가 예비 고3 겨울 특강을 영어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영어가 왜 특강을 합니까? 수학이랑 국어를 해야지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때문에. 그럼 영어를 1등급 해야 되는데 지금 재수하는 어머니들은 알고 계십니다. 컨설팅 받으러 갔을 때 고3 때 가장 쉽게 등급받는 게 영어니까 영어는 1을 확보하세요. 이번에 의대 떨어진 모든 아이들이 영어 2에서 떨어졌죠. 그런데 걔네들의 특징은 다 고1, 2 때 1등급이었다. 근데 걔네들이 영어를 끝까지 유지하지 않고 제일 미뤘다가 2, 3 됐죠. 이번에 다 떨어져가지고 영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재수하고 대성학원 가든 어디를 가도 이런 리딩 스킬 강의가 없죠. 모의고사를 시간 재고 치고 전문제를 해설 강의를 한 주도 빠짐없이 하는 강사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거 매주 하는 거 진짜 힘듭니다. 한 번 했던 거 다시 못 하거든요. 애들 모의고사 문제풀이 해가지고 3번 했는데 그 문제를 다시 제가 또 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학원을 계속 다니는 애들은 모의고사 문제가 계속 달라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매주 학원에 딱 왔을 때 70분 동안 OMR까지 다 마킹하고 새로 자기가 쳐다본 적 없는 문제를 받아서, 그것도 최고의 질 좋은 문제를 받아서 듣기 방송까지 나오면서 쫙 문제를 푸는, 수능처럼 자기가 모르는 학생과 약간 어색한 환경에서 좌석 번호대로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까지 감수하고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훈련이다. 그래서 수능장에 갔을 때 흔들림 없이 1등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1대1 클리닉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1대1 클리닉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비가 54만 원입니다. 학원비 아마 분당에서 제일 비쌀 겁니다. 제가 이 학원비 어떻게 해야 되냐를 한 3개월 정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과 강의로 가가지고 단과 강의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줄까? 분당의 단과 강의의 역사는 내가 열었어. 15년 전에 120명 수업한다고 했을 때 욕을 하고 전화를 끊는 학부모님들이 그 뒤로 아이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다 입학을 했는데, 단과 강의를 할까? 프리미엄으로 학생들을 제대로 수업을 해서 성적을 올리는 걸 만들어야 되나? 이 두 가지 속에 굉장히 갈등을 했고, 저는 경력이 충분하고 원장님들이나 강사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 학원의 신, 영어의 신이라는 이름으로 강좌도 있고, 근데 저도 화려하게 컴백해서 분당의 모든 고3들이 다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단과 강의로 오픈을 할까? 아니면 이렇게 갈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전자를 선택한다면 예전에 내가 이투스를 선택해서 대한민국에서 스타 강사로 했었어야 되는 것을 안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할 거면 제대로 하고 말 거면 만다. 단과 강의에서 강의 잘해가지고 학생들 싹쓸이 하는 건 1년 안에 제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선택하지 않고 프리미엄 학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해봤는데 영어 학원 다닐 데 없다. 또한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작년 1년 동안 다닌 거, 과외한 거, 학원 다닌 거 이런 거 들어보면 저는 제가 학원을 하기 때문에 학원 원장들을 욕할 수도 없고, 정말 이해 안 되는 학원의 모습들, 아이들 데리고 강의 못했다도 오케이인데 아이들의 시간을 날려먹은 범죄자 같습니다. 편집해 주세요. 너무 흥분돼. 왜냐하면 어제도 상담하면서 그전 학원이 어떻게 했는지 들었고, 그전에도 들었고 그제 들었는데 너무 빡칩니다. 정말 애들 말로 개빡칩니다. 근데
그렇게 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조차 모르는 원장도 이해됩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요. 진짜 애들 가르치는 거 힘들고요. 학부모들 마음 몰라주고 뭐라 한마디 누가 전화하면 졸도할 것 같죠. 솔직히 학원에 전화 한 번도 안 하는 학생들 다 서울대 가지. 이제까지 연고대까지 가면서 학부모가 저한테 전화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다 연고대 갔죠. 아이들이 제대로 대학 가는 것은 부모를 보면 딱 압니다. 원장들끼리 딱 만나면 하는 얘기들이 시리즈가 딱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면 절대 안, 지금 잠깐 원장쌤이랑 헷갈렸어요. 여러분 다 선생님 같아 보입니다. 지금 약간 정신 차리고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할 때 프리미엄으로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얼마를 받으면 되겠냐의 수강료를 결정을 할 때는 제가 얼만큼 학원에 투자하고 얼만큼 완벽하게 퍼포먼스를 할 건지를 알기 때문에 제 투자비를 생각하면 100만 원을 받아도 저는 적게 받는 겁니다. 저 분당에서 학생 처음에 2005년 시작했을 때 학부모님 한 명이 저를 찾아와서 그때 제 과외비는 시작 시점이 120만 원이었는데 그때 딱 2달 만에 문전 성시를 딱 이뤘죠. 그러면서 어머니들이 왔는데 어떤 학부모가 300만 원씩 1년치를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환불을 해드렸는데 다시 찾아와서 500만 원씩 2년치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이 없고 나는 사업한다. 내가 분당에서 그때는 분당에 한 10억 정도 하면 좋은 집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집이 10억인데 외동딸 하나 있는데 제가 저런 생각으로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 안 한다는 건 그렇다 치지만 저렇게 맨날 딴 생각하고 머리에 똥만 차가지고 그 누구도 케어해주지 못하고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도 있지만 이렇게 아이의 고 2, 3을 보낼 수 없다. 내가 선생님을 딱 봤을 때 난 사업을 해서 사람을 잘 보는데 선생님은 우리 집에 내가 방을 만들어줘도 되니까 우리 아이를 책임져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자기가 이런 부탁, 지금 소름 돋네요. 왜 그런 부탁을 했는지 저한테 설명하셔서 제가 거부를 못했습니다. 그 학생 전과목 진짜 개판이었거든요. 이 학생 항상 화장하고 저하고 백화점도 많이 갔어요. 쇼핑하러. 나 뭐야? 쌤도 한 벌 살래? 그래, 사자 제껴. 하고 야 이거 포인트 얼마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때 한참 AK 다니고 이랬는데 그 학생 이대 보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저한테 딱 얘기하셨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시집만 잘 가면 되고 사실 아무 걱정 없다. 하지만 저 머리에 똥만 찬 인간들만 다니는 대학을 보내면 난 졸도할 것 같으니까 적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여대를 갔으면 좋겠다. 이화여대 가고 싶다는 거죠. 이화여대 가는 거 거의 불가능한데 불가능한데 꿈은 꿀 수 있는 거니까. 그래 꿈은 아름다운 거야. 이러면서 이제 집에다가 이화여대 막 붙여놓고 했는데 실제 제가 전과목 가르쳤고요. 제가 보냈습니다. 저 공부 잘했습니다. 수학도 잘했고 국어도 잘했고 공부 잘하는 사람 다 잘합니다. 뭐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는 못해요. 이런 학생들 있죠. 그거 못하는 겁니다. 참 옛날에 뭐 그냥 그리고 옛날에는 문과 이과 구별 없어. 과학 다 하고 사탐 다 하고 다 그랬잖아요. 저희는 다 그렇게 했죠. 저는 모의고사 0.03%대 제 수능 때 찍었던 사람이고 공부는 전 과목 다 잘했어요. 저는 공부를 잘한다기보다는 시험을 잘 칩니다. 저의 특징은. 그래서 이 학생을 제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학원비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했을 때 내가 한 학년당 몇 명을 맨 처음에 초창기 멤버로 할 것인가. 그리고 초창기 멤버는 반드시 내가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만들겠어 라고 결심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시세를 맞춰야 된다라는 압박감 속에서 많은 원장님들이 이렇게 하면 학원 안 됩니다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나 학원의 신인데 저한테 조언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강료를 이렇게 정했고 그리고 학원비를 딱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학원하고 10만 원 차이가 나서 제가 1년이면 120만 원이다. 3년이면 360만 원이다. 3년이 10만 원 차이 나면 360만 원이더라고요. 360만 원에 이런 선생님을 살 수 있습니까? 360만 원에 영어가 바뀐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때까지 3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돈 투자하신 거 얼마 들이셨습니까? 저한테 안 내셨잖아요. 저한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오면 얘 끝납니다. 여기 와서 숨 마시면 됩니다. 걔 와서 이 사람 뭐하지? 이렇게 얘는 그냥 와서 구경만 해도 성공자의 습관을 만들 거예요. 여기 딱 들어오면서부터 분위기와 공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딱 휴대폰 내고 뭐하고 따다다다다닥 탁탁탁탁 자습보다 탁탁탁탁 화장실 갈 때도 착 책 들고 와서 탁 공부하고 소프트해서 딱 패스하고 집에 딱 가고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중요하죠. 남자들끼리만 있으면 알잖아요. 남자들이 정상적인 남자들 예비군 가면 이상한데 막 오줌 싸고 이러잖아요. 사람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분위기 완전 다르거든요. 공부를 안 하던 애들은요. RUTC 여기 STC 때 오면은 똑바로 앉고요. 여기 딱 오면 왠지 자기도 모범생인 것처럼 밖에 나가서는 헐크처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야 담배도 여기는 전방 1km 내에서 피우면 안 된다. 나 졸도한다. 그러니까 네 명심이다. 네
다른 애들한테 말 들어보니까 수학학원 가면 애들 개판 친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머니들 잘 모르시죠? 저기 다 탄천 가서 애들 종이컵에 다 소주 마십니다. 여기까지 해야지. 더 이상 다음에 2부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마십니다. 뭐 그거 한번 마셔봐야죠. 하면서. 근데 애들 전부 다 그렇죠. 여기 뭐 저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조교들도 의대생 많은데 의대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서영고 분당고 다 나온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 언제 너도 그렇지 않았어? 고1 때 다 그렇죠. 뭐 애들 다 전부 올 100 전부 다. 근데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학원, 그리고 여기 와서 무언가를 담아갈 수 있는 그런 학원, 그리고 완벽한 것을 보여주는 선생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시대에 학생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걔를 훈련시킬 수 있는 선생은 없을 겁니다. 부모 눈치 보랴, 학생 눈치 보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당당하지 않으니까. 저는 제 자신 앞에서 당당합니다. 학생들을 저만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선생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당당하고, 그래서 저희 학원은 프리미엄으로 가야 된다. 나는 학생들의 인생을 전부 다 바꿀 거다. 그리고 퇴원율은 없을 거다. 이제 곧 다음 주면 마감일 거니까. 그래서 진짜 저 마감 옆에 나가지 않으면 저희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학원 레벨 테스트 3만 원 있죠. 책값도 3에서 한 7만 원 들죠. 뭐 저희 돈 되게 많이 드는 학원이죠. 근데 여러분 개떡 같은 실력 가진 대학생한테 과외비 80만 원 안 써보셨습니까? 60만 원 안 써보셨어요? 그 써보셔서 어떠셨습니까? 그가 과연 입시를 몇 년 했으며 대학을 아이들 몇 명 보냈을까요? 그 사람 삶 자체도 자기가 컨트롤 못하고 성공 시스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의 태반인데,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저는 그래요. 만약에 내가 사교육으로 100만 원밖에 쓸 수 없다 우리 자녀한테, 그러면 다른 과목 다 끊고 영어만 보내세요. 할 정도로 저 당당합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성적 올리는 걸 배우면 다른 과목에 다 적용합니다. 예전에 RUTC는 저한테 편지 썼어요. 아이들이 저희 집안 이거 단일 형편 못 되는데 선생님 강의 너무 듣고 싶은데 하고, 전 수지하고 분당 전체에서 다 저한테 반장 회장 이런 애들도 편지 써가지고, 그런 애들 한 달에 한 해에 20-30명씩 저희 학원에서 다녔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 무조건 스카이 가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해줬던 거 다 갚아야 돼. 왜 저희 학원 분위기가 좋았냐. 그런 애들이 싹 다 70명 중에 40명이 제 제자들, 조교들이. 그래서 조교들이 시험 문제 딱 채점하면 딱 보고, 야, 오답 노트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선생님 뭐라 그랬어? 답의 근거 현관펜하라고 그랬지? 너 지금 이거 안 했잖아. 이렇게 따따따 말하는 애들이 저 나왔던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로만 조교들이 쫙 구성되고 RUTC를 다닌다는 그 프라이드로 학원을 다녔는데, STC는 제가 이룰 거 다 이뤘고 미친 듯이 돈 벌어야 될 이유도 없는, 부자로 살지는 못하겠지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벌은 제가 다시 3년 만에 복귀하는 저의 마음은 학생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저만의 제 가슴 속에 천명, 사명, 소명,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제 가족들이 하고 나면 개고생하는데 못하게 하고, 저희 부모님은 2달을 새벽기도 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설명회 망하기를. 학부모 제발 그만 등록. 우리 딸 제발. 저희 어머니는 말도 안 되게 지금도 제가 애라도 하나 낳아서 여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너무나 바라시는데, 그거는 엄마의 꿈일 뿐, 저는 제가 아이가 없이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제 죽는 날까지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학원을 시작해서 그 어떤 대한민국의 선생님하고도 저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한 거니까, 어머니들께서 이 수강료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뭐 많은 얘기들 다 필요 없고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건 저는 다 상관없고요. 명품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굳게 믿고, 방학 때 특강한다고 해서 특강비가 따로 있거나 구연아가 실강한다고 해서 실강비를 더 받거나 그런 일은 저희 학원 영원히 없습니다. 저희 학원은 원래 다 특강입니다. 매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형제 자매가 같이 하면 똑같이 이거 적용되냐를 아까 오전에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질문사항을 정리한 거를 전달드렸습니다. 클리닉을 학원에 따로 불러서 수업하냐? 아닙니다. 클리닉 하는 학원들이 따로 불러가지고 수업하는 게 아니라 시험 치고 조교들이 채점하고 그러는 걸 클리닉이라고 하는데, 그거 사실 사기 아닙니까? 클리닉은 뭐냐면 애가 안 되는 걸 클리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애가 안 되는 걸 클리닉 하기 전에 애가 뭐 안 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한 구현아의 시간과 노력에 돈을 쓰시는 겁니다. 1:1 클리닉 뭐예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저한테 그냥 돈 내는 겁니다. 학생을 맡기시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한 번 수업과 2번 수업의 금액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전 똑같이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차이 나야 된다. 하도 여론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중학생들을 해보면서 느끼는 점은 중학생이 저희 똑같이 제 영상 똑같이 입시커리 제가 똑같이 관리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저 중학생 이번에 중딩만 반하는 거 태어나 처음 하고요. 너무 놀라운 사실. 애들한테도 제가 얘기했어요. 나 이렇게 하는 거 너네 처음이야. 애들도 약간. 근데 중학생 딱 해보니까 중학생은 진짜 10만 원 더 받아야지. 너무 힘듭니다. 진짜 중학생은요, 마음과 생각을 잡아서 이랬다가 근데 고등학생들은 강의만 딱 잘해주면 쫙 가는데, 와. 지금 오신 분들이 제가 속된 말로 저희 직원한테 그랬거든요. 뭐 솔직히 계모가 아니라면 우리 학원 등록 안 할 학부모 있을까? 나 같은 선생님 있을까? 이렇게 제가 회의를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진짜 오전에 오신 분들도 형제 자매 할 것 없이 다 결제하셨는데 저희 앞으로 성적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학원으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학원으로 분당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하는 최고로 멋진 STC 입시 영어 학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대입 필승 입시 영어 1등급 전략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머풀이 9강 완성한 우리가 그래마탑 10강을 했고요. 12강은 챕터가 보니까 챕터 6 어휘 영어의 첫 시작, 영어의 생기초. 처음부터 영어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